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지 못하시죠? 그렇습니다. 아마 90%의 대한민국 국민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예상됐던 대로 오늘 우리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경제 제재가 미국과의 공조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육성TV에서는 반도체 사건이 터지는 첫날부터 이것은 미국과의 협의하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문재인은 자신의 이념 실현을 위해서 일본과 미국은 목적 때문에 서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방송을 했었고, 따라서 오늘의 결과는 이미 그때부터 예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부동산의 폭락과 달러의 폭등을 그 이후에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일본이 화이트 국가 배제를 발표하는 날, 미국도 미국 시간으로 8월 1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8월 2일, 즉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중국의 3천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 10%를 추가로 부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에 중러가 한반도에서 무력 시위를 했을 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깨질 것이라고 방송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이 북폭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는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데는 다 그만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기사가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문재인은 반일로 남북을 하나로 묶고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자신의 이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일본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제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이 오늘 담화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문재인이 이렇게 나올 줄 애초부터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제로 저 말을 보는 순간 등골에 소름이 오싹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한국이 과거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당해왔다는 것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거의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시피 한 문제 아닙니까? 한마디로 아주 정교하게 단어를 선택을 해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끌어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문재인이 저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우리에게는 퇴로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물러서고 싶어도 물러설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잠자고 있던 무의식의 뿌리를 흔들어 놓고 물러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저 말을 보는 순간 문재인이가 기어코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느냐면은 저는 이번 사건을 애초부터 미국이 일본을 내세워서 문재인을 북폭에 협조하라는 그런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일본이 문재인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이트 국가 제외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버틸기 힘들겠지만은 미국과 일본의 문재인에 대한 공격은 이번에 화이트 국가 제외가 끝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산 상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관세 10%를 부과하겠다는 기사인데, 유의해서 봐야 될 점은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소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트럼프가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규모의 공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말 자극적이고도 선동적인 표현을 쓰면서 테러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IMF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에 일본으로부터 소재 부품이 중단될지도 모르는데 누가 한국 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점진적으로 한국으로부터 거래를 끊거나 거래선 다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미루어왔던 미국발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 확률이 최고조로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간 수많은 위반 사례에도 불구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리지 않은 것은 북폭시의 한국군의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반미 감정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린다면 국민들이 반미 감정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미국, 일본으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세컨더리 보이콧이 반미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킬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컨더리 보이콧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이가 미사일과 방사포를 연이어 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붙이고 있지만은 그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사일과 방사포의 성능 시험이 주목적인 것입니다. 즉, 실전 테스트입니다. 그만큼 실전이 임박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울러서 미국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그런 의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다. 단거리 미사일은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김정은이의 도발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깝깝해지겠죠. 자신의 도발 의지가 무시가 됐으니까요. 그렇다면은 김정은이의 지고 못 사는 그런 정신병적인 성격을 볼 때 중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확률도 이제는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작은 것이라고 놀려대는 트럼프의 작전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마 김정은이도 당연히 그런 점을 알고는 있겠지만은 저는 김정은이가 성격상 그것을 알면서도 트럼프의 작전에 말려들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정말 전입가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